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호우진입니다. 자, 또 이제 금요일이 됐는데 일주일이 너무 후딱후딱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어떤 내용들 제가 또 이야기 드릴지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보면은 뭐 뉴스들이야 뭐 아까 좀 전에 많이 보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뭐 후판 가격이 이제 잔존 관세, 그러니까 후판 관세 인상, 200초 달성 신기로 뭐 여러 가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엔터주 여러분들 좀 많이 말씀드렸죠. 뭐 방산, LIG 넥스원, 그다음에 엔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 좋다. 우리가 지금 뭐 SM, 뭐 YG 엔터, 그다음에 뭐 하이브, 그다음에 JYP 이런 것들 좋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어제 흐름 좀 좋고 오늘 좀 빠지네요. 뭐 아무튼 인사 좀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인사 한 번씩 하고 또 10시부터 11시 반까지 방송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인사 한 번씩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나연님 어서 오시고요. 정한님 반갑습니다. 자, 관아상 전기님도 어서 오시고, 손 엄청 많이 또 흔들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나의 수익 계좌 이렇게 또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우리 하 대표님, 신 대표님 고생 좀 많이 하셨고요. 김성래님, 홍 대표님 24시간 일하시는 것 같아요. 밤새 텔레그램 올리시는데 쉬엄쉬엄 하세요. 텔레그램 요즘에 조금 뜸하죠. 예, 전에는 더 많이 올려드렸는데, 근데 요즘에 좀 그런 생각도 해봐요. 뉴스가 사실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많이 보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한데, 내가 기존에 봤던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뉴스를 올려드렸을 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매매에 대한 해석이나 여러분들 전략이 사실 쉽지는 않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도움될 만한 것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많이 텔레그램 또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밤에 뭐 12시 넘어서 뭐 1시, 2시 이렇게 뉴스 올려드리면 알람이 들어가잖아요. 알람이. 그럼 그 알람 소리 듣고 또 깨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게 조금은 많이 신경이 좀 쓰이는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양해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물 한 잔만 좀 먹을게요. 자, 이제 어제 시장이 좀 많이 밀렸어요. 근데 사실 오른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조정이 좀 컸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그동안에 시장 뭐 시황 이야기 좀 많이 드릴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시장 잘 갈 때 조금 뭐 현금 비중 관리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면 그것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 코스닥은 반등, 어제 하락하고 오늘 코스피는 추가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들 뭐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계속 강조드렸던 건 뭐예요? 연기금이죠.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한 달이 뭐예요? 사실 12월 달, 작년 12월 달 제가 한국경제 TV 출연하고 나서도 계속 언급드렸던 게 연기금이 앞으로 매수할 거다. 빠지면 살 거고 올라도 살 건데 올랐을 때는 어느 선에서 매도가 나타날지 보자. 왜냐하면 매수 여력이 상당히 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장은 연기금의 어떤 매수 주체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물론 외국인들이 중요하죠. 근데 외국인들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이제 예측이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죠? 오늘도 요걸 한번 좀 내용을 좀 볼 텐데, 요거는 중국이에요. 중국. 오늘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님. 오늘 여러분들 매매 활용할 때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좀 잘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연기금 매매 동향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보면 대략 얼마예요? 8조 한 5천억. 오늘도 연기금이 조금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오늘 사고 팔고는 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현재 어제까지도 얼마? 계속 매도해서 14조 원 정도 작년 10월 달 이후에 매도입니다. 1년치로 보면은 뭐 사실상 이거보다는 조금 줄어들어 있긴 하거든요.
작년 외국인들은 7월부터 좀 매도를 좀 많이 했죠. 그래서 20조 원 매도가 7월부터는 좀 나타났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연기금이 사고 외국인들은 팔아. 근데 외국인들은 파는데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줄일 수 있는가? 그게 아직 조금 애매해요, 사실. 그래서 연기금이 사줄 때 외국인들이 매도를 멈추거나 일시적으로 매수를 해준다면 그 구간에서 탄력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관세의 좀 영향이 적은 뭐 소프트웨어나 엔터나 그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뭐 AI나 로봇이나 아니면 뭐 기타 다른 것들 뭐 방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건드는 거죠. 아니면 추세적으로 매매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위치들이 좀 온 것 같아요. 중요한 위치들이 온 것 같은데 제가 그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보원님 그동안 안 보이셨어요. 아니 금요일 날 방송한 지는 이제 한 달 좀 돼가요. 감사합니다. 우리 심심님 그죠? 기분 좋은 아침. 기분 좋은 아침 감사합니다. 또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려요. 네. 오늘 저희가 또 상한가 육박하는 종목들이 있죠. 오늘 그래서 기분 좋은 날이에요. 어저께 YG 플러스도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상한가 들어갔죠. YG 플러스 상한가 안착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오 섹터에서 거진 21% 급등이거든요. 상한가에 육박하는 종목들이 지금 뭐 거의 매일 있어요. 물론 이제 이번 주 어제 오늘 그다음에 뭐 아니면 뭐 시장의 어떤 주도주 섹터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있는데 이 장의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시장은 너무 위축돼도 안 되고 너무 자신감이 넘쳐도 안 돼요. 네. 적절한 게 좀 중요한데 아무튼 이제 오늘 여러분들 커리큘럼 간단히 좀 볼게요. 특징주 시장 수급 그다음 매매 전략 종목 그다음 급등 패턴 체크 이게 있는데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 이야기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어제 현대중공업 급락한 거 보셨죠. 그다음에 최근에 로봇주 레인보우가 지금 대장이긴 한데 하이젠 RNM이라든지 이런 종목 밀리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종목이 조정이 나타나면 우리가 대응할 만한 타이밍을 안 줘요. 그다음에 오늘도 자동차 보셨겠지만 에세 같은 경우 9% 갭되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한한령 이슈 때문에 갭 떠버렸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장중에 들어가서 뭔가 매매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어떤 호재거리를 미리 알고 있지 않는 한 사실상 이게 내가 장중에 들어가서 그 성과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 특징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지 않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내가 그걸 예측해서 미리 갖고 있어서 선취매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너무 지루하면 여러분들이 지쳐버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시장 특징을 이해를 좀 잘 하시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긴 한데 갭 뜨거나 갭 하락 나오거나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많이 반복되고 있다. 아니면 장중에 그냥 뭐 지금 최근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방산 쪽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0% 지금 올라갈 때 그 자리에서 갭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 확실한 건 어떤 뷰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지게 되면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나타날지 애매해지는 거죠. 아무튼 이제 지금 그런 특징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리듬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뉴스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을 했어요. 월마트 이슈. 월마트 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 최대 유통 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월마트 실적이 좋다. 전망치가 괜찮다. 당연히 미국 경제가 좋다 나쁘다의 어떤 기준이 좀 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월마트 빠지고 실적 전망치가 좀 내려오니까 6%좀 급락을 했는데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이죠. 여러분들 작년 8월 달에 우리나라 이제 8월 원래 블랙 먼데이 있었죠. 미국도 지금 16% 고점에서 빠지면서 우리나라 그 영향을 같이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았어.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야 이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을 급락을 시켰죠. 샤메 법칙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발표가 됐고 시장은 흔들흔들거렸고 근데 금리 인하를 막상 했지만 시장은 한 번 더 출렁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실적 전망치가 안 좋아. 경제가 안 좋네. 근데 경제가 안 좋은데 여기서 지금 연체율도 높아지네.
지금 연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4년 6개월 만에 연체율이 미국에서 최대치래요. 3.6%인가요? 예. 아마 그 정도 수치가 될 겁니다. 근데 연체율이 높아졌어. 경기 전망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지금 일단 월마트의 어떤 실적 전망이 안 좋아.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 관세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관세 때리면 어떻게 될까? 관세를 때려버리면. 관세 때려가지고 뭔가 비용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국민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하면 여러분들 경기가 무조건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세라는 게 참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이미 아는 내용이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랑 지금 어떻게 섞여버리게 되면 그거 자체가 지금은 사실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도 하반기에 분명히 이야기 드렸던 건 물론 얻어맞을 수 있죠. 크게 얻어맞는 거는 누구나 주식을 들고 있으면 수익이 줄어들거나 손실이 확대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얻어맞았으니까 난 여기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할래 아니면 소극적으로 할래 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팔자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툼에 동참하지 마세요. 그럼 결국에는 작년에 잘 버텨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올해 뭐 수익 전환시켜갖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이슈가 크게 작용할 때는 매매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좀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추세가 꺾인다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크다. 어제 코스피가 많이 밀렸나요? 우리 시청자분들? 어우 축하드립니다. 어제 시장이 많이 밀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이 어제 많이 밀렸나요? 여러분들 느낄 때 어제 시장 어떠셨어요? 어제 시장이 어제 좀 많이 밀렸어요? 어땠어요? 느끼셨을 때. 시장이 어제 빠졌나요? 많이 빠졌나요? 어떻게 느껴졌어요? 그냥 내 종목 밀리니까 어저께 너무 짜증났어요. 약간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저께 우리는 좋았어요. 정기님. 조금 밀린 듯 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체감적으로 완전 다르잖아요. 어저께 뭐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YG 플러스를 상한가 보냈다. 그럼 이런 분들은 기분 좋은 날, 상대적으로 좋은 날. 그죠? 근데 이제 뭐 반대로 방사내 비중이 많았다면 좀 힘든 날. 로봇도 많았다면 또 힘든 날. 성장주 위주로 상위권, 그러니까 차트가 윗자리에 있는 걸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어저께 힘든 날이었어요. 반대로 밑에 있던 뭐 경기 민감주나 뭐 엔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조정이 그동안에 큰 폭으로 나타났던 종목의 비중이 높았던 분들은 견딜만 한 시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색깔이 계속 변한다는 거죠. 예, 색깔이 계속 변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뭐냐면 여전히 순환매 장세는 지속될 수 있겠다. 요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이 순환매에 대한 대응이 여러분들 좀 중요한데 근데 이제 요것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는 외국인 수급 예상은 여전히 어렵다고 판단을 해요. 왜? 지금 자리에서도 외국인이 안 사주면 과연 어디에서 들어올 거냐?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좋아지는 거 보고 들어올 거냐? 아니면은 지금 더 팔 거냐? 그 기준점이 애매하죠. 왜? 환율이 지금 사실상 1,400 뭐 70원, 60원.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높잖아요. 약세죠, 워낙. 근데 거기에서 지금 주식을 매수를 하면 기본적으로 환차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외국인들은. 왜? 워낙 원화가 약세니까. 원화가 강해지면 그만큼의 어떤 수익을 앉아서 볼 수 있고 주가도 올라가면 2배로 먹는 거니까. 그죠? 근데 지금도 외국인이 안 사주면 도대체 언제 사줄 거야? 약간 이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럼 이걸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슈가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엔 작년 8월에 미국은 빠졌고 국내도 급락, 아시아도 급락. 근데 연쇄적으로 뭐 BOJ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작용을 하는 그런 상태에서 고용 지표가 나쁘진 않았잖아요. 우려감은 있었지만 우려감을 가졌는데 그 우려감이 현실화된 건 아니지. 근데 지금도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뭔가 경기 전망치가 좋지 않다든가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좋지 않은데 여기서 관세를 딱 하고 때려버리면 시장은 일시적으로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3월이냐 4월이냐 그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그거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내용들은 계속 지금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은 아마 그 중요한 디데이가 지나고 나서 더 팔든 아니면 중요한 거 지나고 나서 매수가 들어올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1차적으로는 관세가 굉장히 조금 중요. 근데 연기금은 그거 무시하면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죠. 예. 그래서 작년 이후에 10월 이후에 8조 원 매수. 근데 지금도 매수. 근데 2,700이 넘어가면 과연 매수해 줄까라는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박스권 플레이는 저는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거 여러분 이것도 좀 같이 볼게요. 어떤 것들이 좀 보냐면 이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구간에서 이건 이제 시황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 제임스 정님께서는 많이 밀린 느낌 나죠. 그죠? 차트로 보면 별로 안 밀렸어요. 근데 요거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여러분들 이제 제가 여기 이제 텔레그램에 자료를 이제 올려드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언제냐? 여기 보시면 2월 19일이죠. 2월 19일. 예. 2월 19일 날 요렇게 지금 그냥 네모칸 하나 올려드렸어요. 요거 이제 띡하고 올려드리고 여기에 이제 코멘트 첨부한 게 뭐냐면 지수는 조금씩 과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 이러고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2월 19일이에요. 2월 19일. 그저께잖아요. 수요일 날. 근데 이제 수요일 날 요거는 이제 아침이니까 사실상 그죠? 예. 화요일 날이나 그 전에 분석하고 어느 정도는 미리 제가 이제 분석을 좀 마친 상태.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요 차트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유비무환이라 그러잖아. 미리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끝까지 먹으려고 하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한데요. 주식은 항상 확률 게임이에요. 예. 내가 여기서 지금 같은 어떤 종목이 만약에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 근데 종목이 약간 좀 잡주스러우면 상한가 갔으면 내일도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뭐 우량주야.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종목이 급등했다고 내일도 추가적으로 또 급등하기를 기대하긴 하겠지만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 수도 있거든. 하루라도 아니면 며칠이라도 쉬었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화면이 지금 잘 나오나? 네, 잘 나오네요.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과열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시장이 여지없이 이렇게 빠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2023년부터 현재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22년 저점 2134포인트. 그 이후에도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 대략적인 거 여러분들 어때요? 조정. 그 다음에 여기서도 조정. 그죠?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조정. 여기서도 보시면 조정. 그러면 과연 이번에 어떻게 될까? 이번엔 예외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 물론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조정을 받으면 그게 추세가 깨지는 게 있고 일시적으로 조정받다 다시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조금 비슷하게 과열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쉴 수 있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 보면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조정이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 예. 그러면 시장은 약간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좀 보여져요. 다만 이게 무조건 현재로서는 조정이 크게 나올 겁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너무 그거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어떤 대응 전략만 좀 가져가는 게 지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뭐가 많이 뜨네 이렇게.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어저께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0.65 밀렸죠. 차트적으로는 이게 잠깐만 모양이 잘 안 보인다. 어제 20일 날
전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떴어요? 십자가 좀 떴죠. 예. 근데 제가 좋아하는 모양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좋아하는 모양이 아니니까 무조건 밀립니다가 아니라 어저께 외국인들 기관들이 거의 2조 원 가까이 팔았어요. 현선물 매도로. 예.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지지를 이렇게 보일 거냐 더 치고 올릴 거냐. 근데 저는 조금 더 눌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아직 수급을 제가 제대로 분석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방송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사무실 가가지고 정확하게 좀 분석하고 오늘 오후장에 대한 어떤 대비 전략을 드려야 될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모습들. 그러면 이게 음봉 떨어졌으니까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밀리잖아요. 지금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지금 가는 건 또 잘 가. 빠지는 것도 많이 밀려요. 자 그러면 지수도 중요한데 당연히 업종이 중요해요. 근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비중을 좀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뭔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저는 26일까지는 현재 지수는 그냥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5일선은 크게 이탈하지 않고 움직일 거다라고 봐요. 단 26일까지라고 디데이를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로 무조건 한정 짓느냐 그렇진 않고 오늘이랑 언제 다음 주 월화까지는 긍정적으로 그냥 이 정도면은 거래할 만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거래할 만한 거랑 진짜 트레이딩 관점에서 뭔가 지금 이게 시장이 꺾이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반전되는 거랑 거래할 만해랑은 조금 이제 다른 거라는 거지.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는 악재로 작용할까 호재로 작용할까. 솔직히 저는 요거가 조금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 차트 자체가 지금은 횡보 박스권이거든요. 갭은 메꿨어. 근데 갭은 메꿨는데 여기서 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데 이게 실적이 당장 좋아도 전망치가 안 좋거나 전망치에 대한 성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주가가 못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성장주 지금 딥시크 때문에 우려감을 가졌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수면 아래로 내려왔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최근에 오르죠. 하이닉스 좀 올라왔죠. 반도체나 AI, 하드웨어 쪽은 반등이 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엔 디데이가 지나고 나서 좀 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어느 쪽으로 포지션을 조금 봐야 될 거냐? 네, 요게 지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포지션 자체가. 중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에 반등합니다.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여러분들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계속 하죠. 네. 왜? 미국 때문에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쓰는데 금리가 안 올라. 근데 금리가 오르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디플레이션은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쪽으로 가야 돼요. 저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물가가 올라와야 된다고. 그래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죠. 근데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에 반등합니다. 근데 경기 민감주의 흐름에 좋은 중요한 요소거든요. 최근에 경기 민감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지. 근데 요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계세요? 내 포트의 경기 민감주 뭐 화학이나 뭐 철강이나 아니면은 뭐 건설은 조금 동떨어져 있긴 한데 뭐 화학이나 철강이나 아니면 우리가 뭐 중국 소비주 이런 것들 포트에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요거 들고 계신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세요. 지금 사실. 네. 요거 들고 계신 분들도 은근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이트 진로는 내수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뭐 화학이나 뭐 철강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좋아져서 수혜받는 것들. 커머디티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들. 중국 경제가 여러분들 좋아지면 국채금리가 올라가고요. 국채금리가 올라오면은 최근에 경기 민감주 뭐 대한유화 이런 것들이 반등 나오는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코어로인더 같은 경우. 그죠? 요렇게. 코어로인더. 요것도 이제 산업재지. 그 다음에 지금 뭐 대한유화. 밑에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별로 이제 감흥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8만 원짜리가 지금 얼마 11만 원 됐죠. 20% 30% 정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금호석유.
요렇게 또 이제 반등을 하죠. 그다음에 지금 오늘 뭐 철강 같은 경우도 올라오긴 하는데 포스코 아니면 2차 전지도 여러분들 좀 비슷해요. 지금 사실상 2차 전지도 지금 에코프로 BM이 12만 원짜리가 13만 6천 원 됐는데 지금 2차 전지는 사실상 몇 가지 종목 대장들이 있죠. 탄력 좋은 것들, 에코프로 머티나 요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뭐 LG 엔솔 같은 경우도 올라오긴 하는데 그렇게 탄력적은 아닌데 뭐 탄력이 없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다. 네, 사실상. 근데 이제 뭐 이수 스페셜티 같은 경우, 예. 지금 보시면 전고체 섹터는 밑에서 얼마 50% 이상 올라왔어요. 사실 우리도 이제 요 덕을 좀 많이 봤죠.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 그 동안에 안 간 것들이 올라오는데 안 간 것들이 올라오는 명분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중국의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면 거기서 덕 볼 수 있는 애들 있잖아요. 2차 전지도 여러분들 그 안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지역이잖아요. 어디가 중국이. 그럼 중국 경기가 나빠지면은 전기차 판매량이 좋아질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시면 아니죠. 예. 그러면 전기차 판매량이 많아져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 뭐 니켈 가격이나 리튬 가격이나 아니면 그런 다른 것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증가되고 가격이 올라오거나 안정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아니면 그 기대감이 생길 수 있어요. 기대감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데 지금 중국의 국채금리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요거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와요. 네,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중국 국채금리는 한 번씩 좀 잘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왜냐면 이게 사실 나는 올라간 게 부담스럽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빠진 거 사야지. 아니면 주식을 매매를 아직 그러니까 매수를 하지 마시거나.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많이 빠진 것 중에서 탄력도가 작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뭐 탑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상한가 뭐 10% 이상, 그러니까 60% 100% 금방 올라요. 안 그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근데 거래가 없었다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 사실상 어디 뭐 팁이나 뭐 리딩 받으실 때 사실 왜냐면 저도 이제 거래량 없는 것들은 잘 추천을 안 하고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다 한들 추가 매수 사인들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워낙 치가 말랐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이걸 찾아서 먹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지. 근데 보시면은 중국 국채금리 동향인데 이게 지금 보면 야 많이 안 올랐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얼마 1.6%에서 어디 1.7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예. 서서히 움직이죠. 그러면 이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중국 경제가 조금 살아난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게 일부에겐 호재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기 민감주들 아니면 구리 가격이나 여러분들 이런 어떤 커머디티죠. 상품 가격이. 그런 것들이 지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구리 가격이 여러분들 어때요? 최근에 이 구리 가격 동향이거든요. 얘 지금 보시면 박스권이죠. 우리가 이제 뭐 닥터코퍼라고 얘기하고 구리 전체 수요의 50% 중국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구리 안 들어가는 데 없잖아요. 전기 들어가는데 무조건 구리가 들어가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또 밑에서 반등이 꽤 됐어. 그래서 지금 유럽도 금리 인하 있죠. 미국도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죠. 그다음에 중국은 경기가 조금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이런 어떤 상품 관련주들의 흐름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쪽으로 관심을 조금 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꼭 상품 관련주가 뭐 지금 뭐 많이 담아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지. 네, 그거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색깔은 조금씩 순환매 장세라는 색깔은 유지가 되지만 우리가 업종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업종이. 네. 엔터주 여러분들 지금 사실상 작년 10월부터 우리가 바닥 잡아간 거 아마 아실 건데 요것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월 10일 날 이렇게 문자 내용들 12월 1월 10일 뭐 이렇게 YG 플러스 최소 비중은 10% 최소 그리고 12월 작년 12월부터 YG 플러스 엔터. 근데 YG 플러스 어저께 급등 나왔지. 이 스페셜티 같은 경우도 1월 17일 날 얼마 3만 원짜리 4만 원대. 근데 얼마냐고 그래서 5만 원이잖아요. 그래. 그다음에 지금 뭐 ESL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이 탄력 좋은 종목들이 계속 새롭게 생겨요. 근데 지금은 많이 급등한 것들은 조금 제껴놓고 보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좀 관찰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잘 안 챙겨보잖아요, 사실상.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고 뭐 팔란티아 주가가 어떻고 그냥
유가가 어떻고 천연가스 가격이 어떻고 달러가 어떻고 이런 거 위주로 보실 테지 중국 10년물 국채금리나 이런 거 요즘에 체크하시는 분 있냐고. 없으실 거란 말이야. 제가 볼 때는.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표상으로 안 보시지만 지금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시장은 한알령이라는 이슈가 어저께 던져졌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군가는 많이 오르고 우려감 요인이 생겼죠. 왜? 뭔가 비용을 줄인대요. 예산을 줄인대요. 근데 누구는 여기서 어떻게 시장이 커진대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너 많이 빠졌네. 근데 호재거리도 있네. 기대감 요인도 있네. 너 좋은 건 알겠어. 주도주인 건 알겠는데 많이 올랐네. 근데 계속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겠니? 라는 어떤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그게 지금 충돌하는 그런 자리. 그러면 나는 어떤 비중 자체를 어느 쪽으로 많이 쏠려질 거냐, 그거 해야 될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제가 아까 시장 이야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시장이 어제 분위기가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셨어요라고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코스닥이 사실상 얼마 안 밀렸어요. 1.2%가 뭐 많이 빠진 거야. 이게 지금 사실상 이거랑 비교해 보면 뭐 장난도 아니지, 그죠? 장난이죠, 장난. 1.2. 근데 어저께 빠진 종목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밀렸죠. 근데 위험한 게 뭐냐면 신용이나 미수 쓰신 분들이 많아요. 시장에는. 안 쓰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근데 잘 가던 종목 이거 세네. 세니까 탄력이 있겠네. 그러다 한 번 신용 잘못 쓰면 한 방에 빠지는 거야. 먹었던 거 한 방에 튀어야지. 현대중공업이 10% 밀렸잖아요. 이거. 근데 이거 만약에 신용 써서 몰빵했으면 여러분들 20에서 25% 마이너스야 한 방에. 그럼 한 번 더 빠지면 반대 매매라고. 이런 게 위험한 거지. 그리고 전혀 뭐 나는 그냥 안전해. 좀 여유로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보면 TV 출연도 여러분들 당연히 저도 이제 TV 출연하는 사람이니까 다 아마 3월부터는 야간 방송이 좀 나갈 것 같아요. 야간 방송 출연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정확한 횟수는 그거가 되진 않았는데 한 최소 2번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야간 방송 가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그 시황이나 종목에 대한 설명을 앞으로 또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이제 늘리고 있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항상 보면 잘 가던 거 위주로 관심을 많이 갖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이 안 가던 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무섭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시장 색깔은 여전히 순환매. 근데 지표를 우리가 요거 봐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 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이제 이 관세 부과가 여러분들 어떻게 될 거냐. 약간 요것도 뇌피셜이에요. 작년 12월에 제가 뇌피셜 이야기했죠. 뭐 지금은 플러스 알파로 중국이 우리나라 한알령이나 이런 거 해제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가수들이 중국 가서 콘서트 하게 되면 돈 많이 벌 것 같은데요. 그거 없어도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버니까 그것만 추가가 되면 대박일 것 같습니다. 제 뇌피셜이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다. 근데 최근에 보면 우원식 의장이나 시진핑 주석이 만났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청도 안 했는데 뭐가 생겼어요? 어떤 부분들이 생겼어? 비자 면제라든지. 그죠? 결국엔 남주기 아까운 존재거든. 미국한테 주면 중국 입장에서 뭐 손해지. 그러니까 조금 어리고 달래지는 그런 액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도 또 똑같아. 아까도 이야기 드린 대로 월마트 전망치가 안 좋아요.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거나 아니면 월마트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됐든 지금 연체가 늘어나고 유통주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해.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커머더티 가격이 여러분들 올라가면 최근에 천연가스 급등했죠. 구리값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들이 아직까지 뭐 완벽히 많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은. 근데 이제 뭐 요거 어떤 상품 가격을 뺀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관세가 과연 그럼 어떻게 작용할 거냐고 시장에서.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무시할 거냐, 이거 그래도 심각하니까 뺄 거냐. 저도 요즘에 그래서 이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어요. 왜 오늘 미국 장보. 네.
그러니까 뭐냐면 관세가 부과되면 어찌됐건 물가는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실적 전망치가 당연히 안 좋은 상태에서 거기에 조금 더 악재가 될 수 있지. 그러면 뭔데? 변동성을 유발시키는 요인. 개인적으로 조선은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추세적으로 무조건 급등할 것인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밀렸으니 그거를 우리가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되는 것 같다 정도예요. 제 기준에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관세.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직 디데이가 안 나왔죠. 관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좀 중요합니다. 요거 한번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윤경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거 하면 안 돼. 여기서 영업하시면 안 돼. 표현이 괜찮아요? 안 되지 않아요? 조용하시다. 안 받아주신다. 안 되죠? 그지. 근데 뭐 저거는 그냥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그건 그건데. 아무튼 자, 지금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요거 중요해요. 요거 있죠. 미국 상무장관 인준 통과. 요거 굉장히 중요해. 왜? 이럴 사람이 없었어. 그동안엔. 이럴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요. 자리에 앉히면 이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 뭔가 구체화될 것 같아요 이제. 예? 그죠? 미국 상원에서 러트릭 상무장관 인준했다. 관세 정책 본격화된다. 이게 뉴스 언제 나왔을까? 2월 19일 날. 그죠? 그동안 공석이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그럼 트럼프가 일할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럼 이게 관세 정책이 일단 나오는데 요거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디데이가 모르겠어요. 3월 중이냐 4월 달이냐. 지금 표면적으로는 4월 2일 얘기했는데 한 달 안으로라고 최근에 뉴스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괜히 불안감이 아니라 불안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아직은 있다는 거지 이게. 근데 저는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변동성이 계속 나타날 거니까 그 다음에 변동성이 계속 나오는데 그나마 조금 상대적으로 셀 수 있는 쪽은 요쪽이라고 봐요. 중국 소비 관련주. 그게 뭐 화학이나 철강이나 아니면 소비단이라든지 지금 한한령 관련주들 요쪽. 그러면 나머지 애들 주도주였던 뭐 방산조선, 그 다음에 AI 로봇 이런 것들,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꺾일 거냐. 기축 반등은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거에 따라 전략은 여러분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것도 한번 좀 볼게요. 종목 한번 보십시다. 종목. 여러분들이 한번 종목 얘기하면 가장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종목 한번 좀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일정이 좀 많잖아요. 지금 보면은 IT도 일정이 많아요. GTC도 있고 언제 3월 달에. 제가 이제 저는 항상 다니면 이게 적고 다니거든. 근데 지금 보면은 낸드 플래시 가격이 여러분들 이제 2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3, 4분기에는 반등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낸드 플래시. 그 다음에 지금 뭐 GTC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소캠 이야기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심텍 이런 거 많이 올랐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하반 경직성을 좀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하이닉스 조정, 삼성전자 조정, 삼성전자 어저께 그저께 잘 가더니 오늘 이제 다시 좀 밀리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정말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오늘도 좋진 않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반도체는 아직은 추세가 깨질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2분기에 크게 안 흔들리면, 그러니까 지금 3월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사 보고서 시즌 지나고 나서 4월에서 5월 달이 바닥이 크게 잡히는 데가 좀 중요해 보여요, 사실상. 근데 그거를 3월 달에 시장이 조정 나올 때, 4월 달에 나올 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 3월이나 4월 달 조정에 한번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폭을 지금 계산하기 좀 쉽지는 않은데.
왜냐면 심리 자체가 조금 바뀌어 있다라고 봐요. 예. 뭔가 기대감에서 약간 우려감을 갖기 시작한 심리로 좀 전환된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관세가 될 수도 있고 뻔한 이야기 될 수도 있어요. 뻔한 이야기 때문에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아니면 뭐 새로운 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한번 올라졌으니까 쉬었다 다시 가면은 그게 더 대박이 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3, 4월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중요하지. 근데 중요한 건 반도체는 큰 그림에서는 바닥이 잡았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여기서 횡보를 어떻게 할 거냐, 조정을 어떻게 받을 거냐 좀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는 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 반도체를 이야기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냐? 잠깐만요. 적어오긴데 반도체가 있긴 있구나. 이게 있긴 있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그거 한번 봐야겠다. 메모 좀 생각해야겠다. 축하드립니다. 예. 종목 진단을 올리면은 삭제되는 거예요? 피디님? 질문. 질문 자체가 아하. 그러시구나. 오케이. 잠깐만. 몇 시야? 종목 이야기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11시 되면 좀 해볼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가 좀 변곡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변곡이면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더 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왜? 26일까지. 뭐 때문에? 엔비디아 때문에.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도 과연 계속 지금 같은 속도로 움직일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이게 현재로서는 잘 버틴다 하더라도 계속 치고 가지 못하면 어떻게 횡보하거나 좀 밀릴 거 아니에요. 그지? 지수가. 저는 그거를 지금 생각은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 왜냐면 쉽게 가는가 싶더니 금방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도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분들 뭐 조선 뭐 많이 궁금해도 하실 텐데 레인보우 오늘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이젠 RNN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얘도 지금 보면 5만 원짜리가 주식이 어떻게 돼? 3만 3천 원 됐어요. 30% 이상 밀렸죠. 고점 대비. 물론 많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내가 중간에 탑승해서 요만큼 수익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매도할 수 있는 게 아니면 항상 강한 종목을 보면 나도 모르게 꼭지점에서 따라가게 돼. 꼭대기에서. 심리가 그래요. 진짜 세네. 이거보다 더 세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 그러면서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들어가면 상투가 보통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고점에 잘못 사면은 이거 얻어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참 그런 게 사람 마음이 여러분들 그렇다. 현대중공업도 여기 2월 13일 이것도 한번 보자.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요 차트 좋죠. 제가 그래서 현대중공업 항상 설명드릴 때 그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올해 지금 횡보만 했네요. 뭐가 지금 먹은 게 없네요. 그 전에는 흐름 좋았는데 올해는 횡보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은 비싸다고 봅니다. 왜? 가격이 비싼 건 맞잖아요. 다만 재료는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게 수급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좀 봐야 된다. 근데 저는 장투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어요. 왜? 조선 자체를 나쁘게 보진 않아요. 왜? 당연히 하나그룹 뭐 하나 시스템이나 지금 뭐 하나오션이나 하나엔진, LIG 넥스원, 방산이나 조선주 우리가 다 매매했던 종목이거든요. 그것도 매매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빨리 했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횡보를 했지. 뚫렸어요. 그죠? 그러면 갖고 계시던 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이 차트 보시면. 야, 이제 시작이니까 수익 극대화 해보자. 첫 번째. 두 번째. 올랐으니까 팔아야 된다.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1번
이제 시작이다. 2번 이제 팔아야 된다. 이 차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여러분들 궁금하다. 자,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 어때요? 지금 이 현대중공업 차트거든요. 차트 모양이 조금 이상한가? 잠깐만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요 2월 13일의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옆으로 횡보하는 박스권이 이렇게 뚫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차트를 보고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야 이제 시작이니까 어떻게 따라 붙거나 수익 극대화를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설문조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예? 자, 설문조사 한번 좀 해주시죠. 자, 지금 한 70분 정도 해두고 계신데 여러분들 의견 어떠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매매할 때 너무 중요해. 자, 자리에 계신 분들 설문조사 한번 좀 참여 한번 해주시죠. 지금 장세 무조건 진짜 뭐 아니면 도 같아요. 제가 볼 때. 엇박자 진짜 잘못 나면 너무 힘든 장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쉬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 낼 수 있는 시장. 집단 표현이 조금 거시기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조금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다. 네. 숫자 중요해봐요. 100분만 채울까요? 3분만 더 해주십시오. 3분 투표 3분. 자, 2분만 더 해주세요. 2분.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몰라 나 아무 생각이 없어. 예, 100분 넘었으면은 오케이. 누군 3번 없어요. 우리 릴리님. 못 먹어도 쓰리고 재임승정님. 그치 시작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봐. 이건 근데 결과론적인 이야기 여러분들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내려왔죠. 제자리죠. 근데 이틀 딱 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14일 날. 그러면 사람이 여기서 거래 실렸으니까 음봉 나와도 괜찮아. 다시 올라갈 거야. 내지는 내 계좌에서 혹시 이 종목을 갖고 계시면 어떤 심리가 드냐면 나 여기서 20%뭐 10% 수익 났었으니까 내리면 다시 올라갈 거야. 아니면 올라가야 돼라고 생각하니까 홀딩 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심리 때문에 여러분들 나한테 발목 잡는 경우가 지금 시장의 특징이란 얘기야.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저점에 매수를 잘해서 느긋하게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없던 거에 부랴부랴 나중에 따라붙으면 문제점이 생기는 시장이라는 얘기지. 여러분들 설문조사 했잖아요. 지금 100분 넘게 하셨는데 66%, 70% 정도는 1번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현대중공업을 사시거나 갖고 계셨다면 그죠? 지금 뭐 그날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제자리라고. 근데 이거는 계좌 관리적인 측면에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사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고. 맞죠? 맞단 말이야. 근데 이미 많이 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센데 따라 들어가. 많이 살 수도 있지만 조금 들어가. 물론 그게 이제 손실이 적어지는 요인들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여러분들 되게 웃긴 게 차트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시면 이 차트도 어때요? 그러니까 사람 희망 고문하는 거라니까 이게. 이렇게 음봉 내려왔지 반등했지. 양봉이니까 다시 가나보다 하겠지만 이게 다음날 어떻게 해? 어제 같은 날 가나보다 했는데 어저께 10% 넘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서 신용 쓰거나 여기서 돌파할 때 신용 쓰거나 근데 신용을 썼는데 매도하면 다행인데 안 갖고 있으면 이건 뭐 무조건 마이너스 전환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심리를 못 다스리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차트 운전이 옛날과 다르다고. 그러면 차트 운전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조금 잘 먹히는 유형이 어떤 위치냐면 결국에는 위치가 밑에 있거나 횡보 기간이 좀 길었던 것들 있죠. 6개월 이상. 제가 뷰티 여러분들 코제라, 그러니까 뷰티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뷰티. 휴재를 오늘 어때요? 신고가죠? 돌파했네. 언제? 고점. 이때 11월 7일 날 이후에는 가장 높은 자리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휴재를 갖고 있는데 휴재는 얼마? 15에서 20% 정도 수익을 보고 계세요. 누가? 저희 회원분들이. 근데 비중은 얼마? 15에서 20% 최대치. 근데 오늘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고점이죠.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 뷰티는 안 바뀔 것 같은데 왜? 그냥 욕구적인 부분에서 이뻐지고 싶고 늙기 싫고 당연히 한 번만, 그러니까 안 맞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맞는 사람은 없다. 뭐가 되든 뭐 리쥬란이든 보톡스든 뭐든. 근데 그게 어떻게 확장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오늘 보면 여러분들이 신고가죠. 그죠 태식님. 그러니까 그거를 중간에 끊어야 된다고.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종목을 끝까지 드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드시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한국경제 방송에서 문자 내역 어떻게 보내드렸고 뭐 수익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그러니까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보시면은 12월 27일 날도 어때? 하이닉스 17만 원을 샀기요. 근데 하이닉스 22만 갔죠. 20% 대형주. 이스 스페셜티 어디? 1월 17일 날 매수했기요. 1월 17일은 어떤 자리인데요? 1월 17일 어디야? 이스 스페셜티. 1월 17일이면 여러분 요 자리예요, 요 자리. 1월 15일이 요 자리죠. 1월 17일이 요 자리예요. 근데 얘 지금 보시면 1월 17일 날 제가 사인 드리고 나서 밀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오늘 급등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 최대 40%, 50%까지 수익 나신 분들도 계세요. 왜? 요때 잡은 분들. 근데 저는 리딩 이때 잡았거든. 37,000원, 38,000원. 근데 이때 샀어도 지금 얼마? 30에서 25%. 그러니까 25에서 35% 수익이에요. 근데 이게 탄력이 장난 아니죠. 아니야.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뭐 YG 플러스 이런 것들 있죠. 1월 10일, 작년 12월 달. YG 플러스. 1월 10일 날. 근데 YG 플러스 1월 10일 날이면 여러분들 어떤 위치인데요? 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매매하실 때 내가 지루한 종목도 좀 매매해야 될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지. 내가 어깨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시면 방금 현대중공업 왜 조선 대장이잖아요. 하나오션, 뭐 현대중공업, 그다음 방산쪽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그룹주가 올해는 무조건 좋긴 한데, 그죠? 네. 근데 저런 것들도 한 방에 밀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세다고 무조건 여러분들 종목이 계속 잘 간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미국에서 뭐 팔란티어 이런 것들도 이틀 만에 15%막 밀리고 하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장착돼야 될 마인드는 뭐냐면 그냥 순환매. 끝까지 드시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챙겨가시면서 하세요. 챙겨가시면서. 네. 그게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으면 그 다음에 시황 보고 그럼 유리한 거 내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매매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내리면 금방 빠지니까 내가 더 못 먹어서 아쉬운 게 여러분들 커요? 아니면은 먹었다 깨져갖고 아쉬운 게 커요? 뭐가 클까? 도대체. 뭐가 크지? 뭐가 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내가 10% 먹었어. 근데 팔았어. 더가 아쉬워. 근데 10% 먹었어. 더 먹으려고 나 10%가 없어졌어. 뭐가 더 아쉬워? 우리 피디님 뭐가 아쉬울 것 같아? 예? 뭐가 아쉬울 것 같아?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들 사실상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생존 단타인데 생존 단타 전략을 못 드시는 게 조금 이게 좀 애매한 것 같다고. 뭐 종목 이야기 좀 이따 할게요. 11시부터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뭐가 아쉬울까? 10%라도 남겨 먹는 게 아쉬워요? 더 못 먹어서 아쉬운 게 더 커? 아니면 여러분들이 10% 먹었다가 깨먹는 게 아쉬워? 뭐가 아쉬워요? 네. 뭐가 아쉽지? 당연히 못 먹은 게 아쉬운 거 아니야? 말하면 입 아프지 않아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 저도 그 심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왜? 리딩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더 뭐 시청자분들이나 회원분들한테 수익을 내드리면
저야 뭐 기분이 좋은 거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은 그런 것들을 고민 한번 해봐야 돼요. 줬다 뺏는 게 아쉽지 당연히. 그죠? 근데 뭐라도 남겨놓는 방법으로 가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야 저거는 저렇게 올랐는데 내가 저거를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악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저가 지금 여러분들 매매를 잘못하고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는 엔터 어저께 비중 완전 많이 줄였어. 100개 있었으면 70개 줄였어요 어저께. 7, 80개 줄였다고. 엔터 어저께까지. 그리고 뭐 하이닉스도 어저께 다 팔았어요. 참고. 하이닉스 어저께 다 파니까 더 내리잖아요. 오늘. 그죠? 네. 그러니까 주식 매매하는데 계좌 관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다 드리고 교육을 못 해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거 생각 안 하시면 진짜 힘들다고. 결국에는 나한테 유리한 거 내 주머니에 남겨놓을 수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마냥 들고 있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어차피 종목 많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열려있는 마음으로 트인 마음으로 우리가 좀 보셔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희가 회원분들이 아침부터 기분 좋은 게 어저께 YG 플러스도 뭐 드셨다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요. 휴젤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신고가, 그다음에 뭐 ENS 이런 것들이 지금 어때? 급등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밑에서 매수를 했던 종목이죠. 해왔던 종목이죠. 근데 얘는 오늘 전고점 넘었죠. 예. 그러니까 종목 픽이 좋으면은 조금 내가 원하는 어떤 타이밍이 꼭 아닐 수도 있는데 종목이 괜찮으면 지금 뭔가를 계속 만들어준다고 시장에서. 그럼 아까도 이야기 드린 대로 뭘 보셔야 돼? 내가 안 보던 거 보려고 노력 많이 하세요. 네. 왜? 보던 거는 뻔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어차피 환경 TV에 출연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데서 출연하시는 분들 왜 잘 가는 거 위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 그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식이 그쪽에 몰려 있고 그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를 당연히 제목으로 뽑거나 관심 종목으로 갖고 나오기 때문에 거래량도 없는 거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그거를 관심 있게 보셔야지 지금. 근데 거래량 없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매매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얘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가 섞여요. 예. 수익 극대화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물량을 무조건 챙기면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혹시나 어저께 상황처럼. 근데 어제 상황에 여러분들 지수가 많이 밀렸냐가 아니에요. 지금 많이 안 빠졌어요. 진짜 작년 8월처럼 미국장에 여러분들 15% 20% 박살나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밀릴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먹었던 거 다 토한다는 얘기. 지금 주식이 회복시켰던 거 다 매도. 이거는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중간에 한 번쯤은 나타나지 않을까? 약간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 잡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지금 아까 요 내용들 상무장관 인준 통과했다라는 거는 일할 사람이 이제 자리에 앉혀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세가 구체적인 정책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월마트 실적 전망치가 안 좋은데 유통이나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애들이 밀려. 근데 이런 애들이 빠지니까 금융도 빠져. 왜? 연체율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작년 8월은 고용지표 갖고 뺐잖아요. 근데 관세 부과가 되면 과연 이게 계속 좋은 이야기로 이거 아는 내용이니까 올라갈 거야라고 할 거냐는 얘기지. 제가 볼 때는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충돌해요 지금은. 트럼프가 처음부터 욕먹을 생각으로 갈 거냐 정책을 아니면 그냥 조금 수그러들면서 갈 거냐. 근데 중국이랑 또 대화한다 그랬죠 이번에. 약간 강경한 입장 같은데 강경한 거 같은데 아니네 하니까 시장이 뭐야. 야 시간 벌었다. 난 땡겨. 그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실적도 안 좋지 전망치도 안 좋지 다 안 좋은데 우리나라. 가뜩이나 지금 내수 경기 안 좋은. 아무튼 이제 그거는 기본 베이스로 여러분들 깔고 지금 보라는 얘기예요. 보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보던 지표 이런 거 중국 10년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좀 잘 체크해 주시고 당연히 일할 사람이 왔으면 이제 일을 하면은 뭐 결과치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쉽게 올라가고 쉽게 밀리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자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11시 이제 됐으니까요. 자 지금 보면 업종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보면은 계속 고가 있는데 구리 관련주 좀 좋게 보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여전히 좋게 봅니다. 왜? 관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게 되면 소프트웨어는 다시 간다고 보거든요. 기대치는 여전하다라고 봐요. 최근에 좀 소프트웨어도 어떻게 됐어요? 조정이 나타났죠? 예. 그지? 조정이 좀 나타났죠. 그다음에 뷰티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뷰티는 화장품도 화장품이긴 한데, 그러니까 화장품은 어저께 좀 올랐죠. 중국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뷰티는 뭐 당연히 그 화장품이랑 우리가 의료기기나 어떤 보톡스나 필러 쪽 이런 쪽도 좀 잘 보셔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는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 적극적으로 담아야 되느냐? 제가 이제 뭐 다음 주에 의견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오늘은 좀 그냥 그래요. 근데 지금 근데 대장님들은 확실히 있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성엔지나 최근에, 그다음에 지금 뭐 캐시텍, 왜 그러냐면 이제 기술 개발하는 게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루어져요. 사실상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이브리드 본딩 이야기 나오면 뭐 캐시텍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낸드 플래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쪽이에요? 낸드 플래시 수혜를 받는 애들, 뭐 실리콘 카바이드 링 이런 것들, TCK나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그죠? 네. 그다음 뭐 기판 쪽 여전히 좀 기대감이 있을 거고.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사실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랐던 거에 따른 조정이 좀 더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종목에 따라 좀 많이 다르거든요. 실적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 조금 탄력이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일단 이번 주는 뭐 말씀드릴 생각은 별로 없다. 오늘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추이를 좀 보자. 제 그 이야기예요. 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 낙폭과대. 여기서 지금 보고 싶은 게 2차 전지도 여러분들 경기 민감주 섹터에 좀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그 다음에 해운 요 정도, 해운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제 요 그림인데, 잠깐만요. 차바님은 뭐 막 힘내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시네.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려요. 자, 근데 이제 요거 뭐지? 오늘 여러분들 두 종목 잠깐만 좀 볼게요. 두 종목에다 와야 돼 맞까? 아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게 좀 있어요. 제 스타일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매매도 한번 좀 바꿔보셔야 돼요. 저는 탑다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나오고 업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종목이 나오는데, 업종이 나오면 여러분들 몇 가지 사세요? 종목을. 예, 마라톤 축하드려요. 네. 업종이 내가 뭔가 뭐 예를 들면 반도체를 사야 된다. 그러면 반도체 종목을 한 가지만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왜냐면 주도주라는 게 바뀌거든요. 업종 안에서도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뷰티가 좋아. 그럼 뷰티가 좋으면 그 뷰티 대장 라인 있잖아요. 대장 라인. 그러면 그 대장 라인을 같이 사는 거예요. 종목이 몇 개든. 너무 많으면 좀 그렇지. 만약에 어떤 종목이 뭐 세 가지가 대장일 것 같다. 그럼 세 개 다 사는 거야. 그럼 비중은 뭐 몇 프로? 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반도체는 한 30% 살 건데요. 그럼 세 개 사면 10%씩 사는 거지. 20%살 건데요. 그럼 세 개 사면 7%씩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스켓 플레이라고 하니까 바스켓 매매라고 하는데, 그 바스켓 매매가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는 진짜 중요해요. 왜? 업종 선정이 잘 돼도 내가 종목 선정이 잘못돼서 놓치게 되면 멘탈이 또 날라가. 무조건 멘탈은 좋게 갖고 계셔야 돼요. 그 부분들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만약에 구리 관련주를 좋게 본다. 그러면 풍산, 이구산업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매수하는 거지. 왜?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근데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풍산은 방산이잖아요. 이게 참. 그죠? 구리 성향도 있고 방산 성향도 있고. 뭐 LS도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얘는 이제 구리 성향 왜 구리 LS M&M 있고 옛날에 LS 니코동 재련이라 그래갖고 동재련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 비상장이에요, 참고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매매 여러분들 활용될 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 그래서 오늘 조금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패턴 자체는 좀 좋아하긴 하는데요. 휴메딕스 그래서 업종 바스켓 플레이는 그게 이제 좀 중요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메딕스 박스권 플레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여주시고요. 근데 뷰티 쪽은 휴메딕스뿐만 아니라 일단 전체적으로인데 오늘 누구도 휴젤 고점 뚫었죠.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중국 소비주 쪽에도 뷰티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화장품뿐만 아니라. 네, 그런 부분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창구이 드시고 싶다고? 수익 나신 거 가서 드시면 되겠다. 풍산. 풍산이 방산엔 구리 가격 상승 수행.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2차전지 이건 요거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다. 이거는 좀 어중간하다.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제가 원하는 조정의 흐름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 양봉이면은 여기서 종가가 그러니까 여기서 양봉이 쭉 나오면 이게 완전 짧게 수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4만 원 올려치거나 아니면 뚫어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LFP 투자한다고 LG엔솔에서 발표했잖아요. 그거 지금 덕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는 저희 회원분들은 전고체 이수스페셜 때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하나 지금 집중해서 본 게 최근에 이제 매수한 거지. 1월 뭐 12월 2월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뭐 2월 달은 그거고 왜 2월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으니까 요때 이제 2월 달에 한번 요때 드렸어요. 사인을 41,000원짜리 41,000원 41,500원 뭐 요렇게. 그러니까 요날 올라갈 때 드렸어요. 왜? 뚫으니까. 우리가 산자리가 여기라 그랬잖아요. 산자리 뚫으니까 뭐가 돼? 불타기죠. 그러니까 요즘에 제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놓고 흐름이 좋으면 바로. 그럼 첫날부터 흐름이 좋으면 많이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뚫을 때 같이 불타기 하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확실하게 지지 받는 거 보고 접근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10% 15% 사고 20% 15% 내지는 뭐 10% 15%. 내가 10% 갖고 있으면 10%나 15% 갖고 있는 만큼이나 그 이상 그렇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반등이 나오면 이제 그걸로 이제 수익 극대화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지금 좀 좋은 건데 제가 추가하는 전략이에요, 사실. 추가하는 전략인데 요즘에 이게 잘 먹힙니다. 상당히 좀 잘 먹히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그래서 지금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어때요? 고점 하나 만들었죠. 그럼 요거는 산 하나 만들었는데 이평선이 지금 수렴되잖아요. 이렇게 박스권. 그럼 뭐 위에 거를 지우시면 돼. 요거 없애요, 그냥. 지워. 요거를 다시 지워. 그럼 우리가 보통 차트가요. 이렇게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면 어디까지 밀리냐? 저점까지 깨질 수도 있거든. 근데 얘는 여기서 뭐가 돼요? 쌍바닥이죠. 그럼 쌍바닥이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지지선이 명확하죠. 뭐 손절 라인이 명확하다는 얘기야. 내가 어디를 지지선으로 설정할지가 명확하다는 얘기지.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반등이네. 근데 이 반등을 보이는 위치가 21선 안착시키고 올랐다가 21선 재차 지지. 그럼 요게 다시 4만 원 올려치면
이번에는 그 고점이 뚫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45,000원까지만 가도 어디야 사실. 지금 얼마 38,000원에서 45,000원까지만 가도 여러분들 20% 정도 되잖아요. 그지? 예. 그러니까 실적 갖추고 뭔가 이제 어떤 패턴 자체는 그 박스권이나 수렴 패턴 보이는 것들. 그다음에 시장이 한번 쿵 하고 놀렸는데 시장보다 센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가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너 아니어도 돼. 다른 거 보지 뭐. 약간 이 생각으로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내가 조선에 꽂히거나 방산에 꽂히면 맨날 그것만 보니까 그럼 그것만 보시면 매매가 안 돼요. 이미 좋아지는 것들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나는 그것만 보고 있어. 그럼 다른 기회비용이 어떻게 커지는 거 아니야? 놓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지금 좀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올라왔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 최근에 뭐 방산도 그렇지만 한번 올려 칠 수 있다라고 기술 반등은 나온다고 보지만 추세적으로 또다시 신고가를 낼 것인가는 좀 의문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예측이 안 되니까 좀 더 빠지면은 단타 칠게요 대신 뭐 그냥 그거 하진 않겠습니다.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로 좀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오늘 일단 휴메딕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풍산입니다. 다만 이제 업종은 요거를 조금 넣고 보셔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은 제가 지난주에 그 설명드렸던 종목이랑 좀 비슷한 건데요. 지금 요런 차트도 좀 비슷해요. 뚫릴 자리가 있고 지금 옆으로 보시면은 뭐가 됩니까? 수렴이죠. 이렇게. 예.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기대감이죠. 관세에 조금 덜 영향 받는다. 내지는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가 AI 산업에서 뒤처질 수 없으니까 밀어준다. 투자하겠다. 이제 그런 어떤 액션들이 좀 나타나죠. 그러면 뭐 이스소프트나 지금 뭐 더존비전도 그렇고 최근에 뭐 카페24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앱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의 추세가 아직까지 깨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 섹터들 그런 것들이 한번 오르고 최근에 좀 쉬는데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았어. 그러면 반대로 얘네들이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관찰은 좀 필요하죠. 뭐 코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그럼 섹터들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 나는 어느 정도 비중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이버도 지금 보시면 어때요? 실적 잘 나왔지. 21선은 좀 어떻게 일단 타고 가죠. 예. 그럼 내가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좀 줄었으면 일부 좀 편입하면서 바이아성을 볼 수 있겠다. 그럼 그 중에 하나도 뭐 당연히 이스트나 코난이나 뭐 카카오나 네이버 아니면 그 이외의 것들도 보시면 탄력 좋았던 것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탄력만 좋은 걸 찾을 거냐? 아니면은 뭐 내가 조금 그래도 실적 나오는 거 볼 건지 사이즈가 있는 거 볼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그거는 종목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종목은 따로 언급은 안 할게요. 그냥 섹터만 이렇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뷰티는 당연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경기 민감주 2차전지 해운 2차 전지는 무조건 지금은 경기 민감주 섹터랑 같이 보세요. 그럼 아까 보여드렸던 그 중국 국채금리 있죠. 그거랑 좀 같이 보시면 되고. 네, 화학주나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정이 좀 더 나와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코롱인도도 요즘에 좀 세지고 있는데 금호석이도 그렇고 금호석이 같은 경우는 이구화질 수혜주예요. 합성고무 전 세계 1등이니까 대한여로테크니까. 근데 너무 이 경기 민감주는 여러분들 길게 보는 거는 저는 좋은 전략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예. 너무 추세적으로 길게 보지 마시고 그냥 일시적으로 시장보단 조금 강했다 정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거의 흐름만 딱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중간한데 왜 그러냐면 이게 바닥이 좀 잡혀가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올려친 거는 사실 좀 빠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추세가 완전 지금 돌아섰느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도 한번 눌려봐야지 아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색깔을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좀 중요해. 제가 그래서 풍산을 말씀드린 게 있지. 예. 왜냐면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면 구리 가격도 당연히 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게 트렌드로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박스권이에요. 그 다음에 155mm 포탄은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쇼티지예요. 부족이라고. 그럼 이제 전쟁 상황이 이번에 멈추게 될 거냐 아닐 거냐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대화가 잘 될 거냐 아니냐에 따라 여러분들 약간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제는 유로화가 좀 밀렸지만 오늘은 좀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종전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타나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수요는 계속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 생각이 있어요. 근데 뭐 포탄이 안 팔린다 하더라도 구리만으로도 뭔가 이제 기대감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관심 있게 조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플레이라는 건 굉장히 좀 단순하기도 한데 어렵기도 하고 조금 그래요. 예. 투산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선 풍산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 최근에 반등 수혜주들 있죠. 오케이. 뭐. 근데 이제 탄력도 자체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자리 좋고 하방 경직성도 좀 센 종목이긴 한데 무조건 탄력이 강할 거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적당.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지면 너무 많이 사는 건 좀 그렇지. 너무 많은 비중으로 왜? 너무 많이 샀는데 바로 안 가면 지루해지니까. 그러니까 입질로 담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이 붙거나 내용이 조금씩 이제 더 좋아진다. 뭐 구리값이 올라가든가 아니면 이제 뭔가 전쟁 분위기 자체가 조금 더 다시 확산되거나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재차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패턴 자체는 너무 좋으니까 네. 풍산 요 부분들 바라보도록 할게요. 휴메딕스 나인 하나밤 요게 지금 보면은 요렇게 돼 있잖아. 네. 여기가 지금 수렴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요것도 지금 어떻게 넘어갔고 이런 차트들이 많아요 지금. 넘어가겠어 하는 것들이 지금 다 넘어가는 것 같은데. 두산 오늘 많이 올랐네. 두산 9%. 자동차 다 빠졌네요. 올라가다가. 항공, 대한항공. 자, 중간에 수급 체크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늘 자, 보죠.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여러분들 3천억 정도 나옵니다. 어제도 외국인들 팔았죠. 오늘도 매도, 오늘 선물까지 같이 팔죠. 근데 요거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 매도가 어제 1조 원이 넘게 나왔어요. 현선물이. 오늘도 팔죠. 근데 오늘은 지수가 여러분들 어때요? 많이 안 빠지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파니까 이거를 나쁘게 봐야 될 거냐 아니면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이거를 좋게 바라봐야 될 거냐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 거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오늘 외국인이 매도가 나오더라도 캔들에 집중하세요라고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캔들에 집중하세요라는 얘기 결국 뭐냐면 오늘 이렇게 봤을 때 요 저점 안 깨고 요 양봉 있죠. 요 양봉 저점 안 깨고 오늘 이렇게 뭐 망치가 나온다든가 예. 그런 캔들이 나와서 끝나게 되면 일단은 오늘은 뭐 하는 날 홀딩하거나 매수하는 날. 근데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에 대한 우려감이 여러분들 있으실 수는 있긴 한데 흐름상으로는 뭐 일단 그렇게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도 누가 받아줘요? 기관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기관들이 일단 매수해주고 있으면 한쪽은 어떻게 버틴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양호한 조정이고 오늘 오히려 외국인들이 많이 파니까 그거를 또 단기적으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데 오늘 양봉 그리거나 차트가 비슷한 모양의 애들 있죠. 이런 것들은 같이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늘 종가 베팅 근데 이게 뭐 현금 문양 팍팍 긁어서 오늘 매수하세요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싶은 건 아닌데 현재로서는 지수적 반등은 나타날 수 있겠다. 뭐 코스피 오늘 장중에는 근데 흐름을 좀 계속 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기준으로 우리가 볼 때는 오늘 일단 망치 나와주는 좀 보고 기관들 매수가 유입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단 반등 시도 나타나면서 좀 어떤 방향성을 좀 모색할 수 있는 흐름들이 연출될 것 같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거 종목 말고 종목은 개별 종목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좀 그렇고 뭐 시장 얘기든 업종이든 우리가 그것도 한번 좀 이야기 좀 나눠볼까? 나머지 시간이 지금 한 5분 좀 더 남았네. 한 8분? 7분? 그 정도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게 그렇고 철강 관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사실 그거잖아요. 경쟁자를 찍어 누르니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돋보일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오늘 청일강 후판은 여러분도 어디 조선에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동국제강이나 이런 것들이 급등이 좀 나타나고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 흐름이 좀 좋은 건데 근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런 게 좀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오를 수 있는데 과연 이걸 성장주로 바라볼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왜냐면 오늘도 지금 보시면 어저께 엔터가 여러분들 하나은행 때문에 급등했어. 이제 오늘 뭐 JYP 다시 올라간다. 꼬리가 좀 생겼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저께 음봉 그린 애들이 오늘 추가적으로 좀 밀렸었죠. 물론 이제 저점을 좀 만들긴 했지만 아까 장중에 빠지다가 이제 올라왔었네. 그러면 중요한 거 이게 연속적일 거냐라는 어떤 의구심이 좀 들어요. 관세를 때려서 중국 제품이 비싸지면 우리나라 걸 그러면 우리나라 걸 그러면 많이 쓸 거냐라는 거지. 이게 현재. 왜냐면 이 시장 자체가 성장 산업이다라고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성장이라는 게 5% 4%막 이렇게 좋아지는 거 말고 기하급수적으로 뭐 50%뭐 30% 100% 이렇게 좋아지는 거. 그게 이제 뭐 바이오나 사실상 지금 AI 쪽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지?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좋은 호재거리가 되는 건 맞는데 연속적일 것 같진 않다. 그 중간에 변동성이 좀 커진 구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풍력은 조금 애매해요. 왜 트럼프가 일단 기본적으로 안 좋아해요. 그다음에 금리, 그다음에 상품 가격. 유가가 빠지면 신재생은 사실상 그거 되긴 힘든데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풍력만 좋게 보면 그러니까 결국 뭐 CS 베어링, CS 윈드 그다음에 지금 뭐 동국 SNC 아니면 SK 오션 플랜트 뭐 이런 것들은 괜찮죠 사실. 어차피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수출 주도형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니까 같이 내수랑 수출이랑 그죠? 그래서 풍력 보려면은 지금은 오션 플랜트라든지 이렇게 지금 뭐 CS 윈드죠. 풍력 태웅도 좋다가 조금 그거 됐네요. 일단 SK 이터닉스나 아니면은 SK 오션 플랜트 쪽으로
그러니까 조금 그거 나머지도 부담스럽진 않은데 여기 조금 그래요. 재료 자체가. 예. 저도 신재생을 보고 있긴 한데 약간 전략에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스 윈드가 지르게 됐어. 야 그러면 바닥에서 기고 있으니까 오늘 양봉이 한번 좀 잡아볼까 정도는 될 수 있겠지. 그죠? 근데 뭔가 명확하게 좋아갖고 많은 물량을 담아놓기는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냥 부담스럽지 않네요. 그냥 일단 좀 한 10% 15% 사볼게요. 사고 기간은 뭐 1, 2주 동안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볼게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전략을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라는 게 우리가 항상 그런 게 좀 있어요. 호재거리를 알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요렇게 어떤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 그다음에 어떤 특정 산업에서 당연히 이제 뭐 실적이 나오거나 점유율이 높거나 이런 것들은 지지가 나오면 살짝 사보고 나서 나중에 흐름 보고 이제 판단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신재생은 사실 좀 그게 맞아. 지금 뭐 토라님 말씀하셨지만 애매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안 좋아하니까.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뭐 갑자기 뭐 좋아해질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도 좀 애매한지.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략은 저도 좀 써봄직한 것 같긴 한데 왜냐면 SK오션폴랜드 같은 경우는 어때? 박스권 뚫었네. 중고점이네. 그다음에 오늘도 지금 탄력이 좋네. 얘 보시면 어떻게 하나의 지금 박스잖아요. 패턴으로 보면 당연히 좋지 이런 게. 근데 지금 보통은 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미국이 가면 더 간다고 봐요. 애매한 내용인 것 같아. 왜? 미국이 지금 박스권을 뚫을지 말지 모르겠어. 요게 지금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뚫는다 한 표를 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100% 여기서 미수신용 뭐 쓰고 싶진 않아요. 미수신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100이라는 어떤 현금이 있으면 6, 70 정도는 주식을 갖고 있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애매한 거예요. 왜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올라왔고. 그러니까 지금 올려주시는 게 흐름이 좋은 거거나 아니면 흐름이 안 좋은 것들을 위주로 이제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왜 좋은 게 더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안 가는 게 이게 왜 안 가나 이거 갈 수나 있나요? 약간 이런 질문이잖아요. 유리기판은 사실상 지금 전고체랑 좀 비슷해요. 상용화는 안 됐지만 상용화되고 앞으로 쓰임새가 많아질 수 있는 분야. 뭐 브로드컴도 유리기판 쓴다고 했고 인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그럼 저기 지금 빅테크 애들 미국에서 잘 나가는 AI 기업들이 앞으로 유리기판을 쓴다고 하니까. 근데 그 기대치만으로 계속 어디까지 움직일 거냐가 좀 애매한 건데. 근데 유리기판은 아직은 탄력은 좀 유지가 돼요. 네. 그래서 기본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 그냥 4만 원짜리 이런 것들 필옵틱스가 좀 중요하겠지.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특정 업종이 가냐 마냐도 중요한데 대장이 될 거냐 말 거냐를 더 신경 쓰이고 있거든 사실은. 왜냐면 탄력이 좋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유리기판이 탄력은 아직은 갖고 있긴 한데 기존의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는 의문. 약간 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그래 관세. 해. 에코그룹주는 아직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지수가 무너지면은 같이 좀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지수는 저는 지금은 조금 뭐 하자. 너무 좋게는 보지 말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우려감을 갖지 말자. 무슨 얘기냐? 현금이 없으면은 일부 현금을 갖고 가면서 볼 필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나가 빠지면 하나가 올라오니까 항상. 어제도 급등한 거 빠졌던 게 있죠. 관세 이야기는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상무장관 인준이 통과됐고 뭐 일자리가 아니라 담당자가 이제 책상에 앉혀졌으니까 야 이래 얘 일할게요. 그럼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죠?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중요해요. 왜 그동안에는 공석이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이제 멘트 치는 거에만 좀 많은 거 많이 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중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경기 민감주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 그 정도까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요거니까요. 요거 좀 잘 기억하셨다가 대응하시는데 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시장이 지금 뭐 사실상 오늘 뭐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밀리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우려가면 좀 가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요즘에 항상 보면은 잘 가는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갖다 보면 어제 같은 데 되게 힘드셨을 거거든요. 뭐 방산이나 로봇이나 뭐 AI나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 잘 가는 것들도 보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항상 비중 설정, 밸런스.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올랐으면 좀 줄여놓고 안 간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그거를 섞어도 되고 아니면 한쪽으로 와도 되는데 일단 시장 색깔이 저는 좋다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경계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니까 그 부분들은 좀 잘 신경 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도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성투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